신우쌤입니다. 지금 뉴스 봐야 될 시간인데 TV가 갑자기 먹통이 돼갖고 일단 고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장중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작전주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작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주식 투자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뭐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고 계신 분이 이걸 듣고 쓸 리는 없겠죠. 있으면 손, 확실히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정말 불좀해요 이거는. 일단 다 주식 안 쓰시는 분들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작전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있는 어떤 하는 일과 해당 사항 있는 어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주인공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주인공이 종목을 여러 사람한테 추천하고 그 종목이 급등을 하고 뭐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이 나고 그 작전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작전 세력이 주인공을 잡아와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이렇게 뭐 브리핑을 시키죠. 프로젝트 앞에서 주인공이 뭐 해당 종목의 BPS나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작전 세력이 비피더스 뭐 그런 우유 요구르트 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BPS가 여러분들 중에서 BP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단타 스케일이나 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없고, 소위 말해서 뭐 개인 투자자로서 장기 투자자도 가치 투자자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지표가 BPS죠. BPS. 일단은 요즘은 HTS가 잘 되어 있어갖고 현재 가창 위에서도 BPS를 볼 수 있거든요. 가리키는 건 그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BPS 설정할 수 있고 뭐 EPS 설정할 수 있고 PR도 설정할 수 있고 PBR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BPS 이게 중요하니까 주당 순자산이죠. 주당 순자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회사의 정상 가치입니다. 이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지금 당장 영업을 정지하고 회사가 청산한다면은 이 법인이 주주들에게 돌려줄 돈이 주당 얼마인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가 12,350원이고 BPS는 6,500원입니다. 6,500원. 그러니까 12,000원에 사서 6,500원 정도밖에 못 받으면 손해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가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45,000원이고 BPS가 28,970원, 약 3만원 잡고, 삼성전자도 약 조금 손실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어떤 비율로 손실일 겁니다. BPS는 47,500원이고 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BPS와 주가가 똑같다면은 그 PBR이 1이 됩니다. PBR은 글자 그대로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 그래갖고 현주가 나누기 현주가 분의 BPS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현주가 나누기 BPS. 사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주가 74,100원 나누기 47,510원 하면은 1.56이 나올 겁니다. 이게 PBR이고 BPS고, 이걸 몰랐던 분이 많이 있다면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정말 가치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거. 보통 종목 선정을 할 때 똑같은 어떤 똑같은 규모의 어떤 회사라면은 이 BP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유리하고,
그 같은 업종 내에서 뭐 비슷한 어떤 규모의 회사라면은 PBR을 봐야죠. PBR이 몇 배인가. 그걸 봐갖고 이 종목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1 이상이면 보통 약간 고평가라고 보통 보면 됩니다. 1 이하는 보통 저평가 그 상태. 1 이하 종목도 꽤 되거든요. 보통 철강주들이 보통 보면 좀 많이 저평가 되는데 우리 대북 그 때문에 지금 많이 회복됐죠. DK락 같은 경우는 1.05밖에 안 되고 하이스틸은 0.48이고 많이 저평가죠, 그죠? EPS도 68,000원이나 되는데 현주가는 32,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32,000 얘가 만약에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무상증자 아니야 뭐야 그 자진 상폐 뭐 그런 걸 한다면은 얼마에 매수할 것 같아요 주당 최대한 이 BPS에 맞춰갖고 5만원 이상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무상증자 같은 거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어떤 지표인데 몰랐다면 정말 관심 없는 건데 요즘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름대로는 정말 어떤 제가 재미는 없고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어떤 알찬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절대 책에도 없고 인터넷에서 누구도 공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근데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직은 블루오션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내년부터 세금이 만약에 0.15 정도로 낮아진다면 지금 0.3에서 0.15 절반 정도만 낮아져도 굉장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거는 사실 뭐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해요. 스캘퍼나 뭐 스캘퍼들이 제일 유리합니다. 하루에 1,000만원 가지고 뭐 한 1, 20억 정도 매매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 데이 트레이더들 매매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방송 소개해 준 사람 있죠. 박스센스의 누구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가지고 한 5억 정도 매매하니까 1억당 세금이 30만원이거든요 5억 하면 3, 5, 15억인데 하루에 15억 정도의 약정을 올리는 건데 그러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1억당 30만원이니까 15억 정도를 해버리면 아니 5억 정도를 해버리면 150만원이 하루 세금이죠. 하루 세금이 150만원인데 그걸 절반으로 깎아주면은 75만원은 그냥 수익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았어. 그걸 만약 0.1로 바꿔준다면은 0.1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0.1로 바꿔준다면은 그냥 100만원 그냥 앉았어. 지금 상태에서 안 줘도 되는 100만원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텀을 길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몇 달 또는 몇 년 보여서 한 100% 먹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은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단타일 거예요. 스윙 이하 길어야 2, 3일 정도 보유하고 뭐 빠져나오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냥 2, 3일까지도 보유할 것도 없이 그냥 하루 중에 데이 트레이더 개념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큰 파동 큰 파동 자체를 하나 정도 먹는 거 예를 든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확 꺼지고 이런 흐름이 잘 나오질 않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파동을 그린단 말입니다.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떤 고점을 찍고 만약 하락을 한다면은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스캘퍼들은 이런 파동의 한 마디를 먹는 매매예요. 보통 한 마디를 먹는 거고 데이 트레이더는 이 파동 전체를 먹는 어떤 매매. 대나무로 치면은 대나무 하나 한 그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조정 구간을 대나무의 그 마디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보통 마디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데이트레이더가 가장 전업한테는 가장 유리한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한 10% 정도 먹고 손실 날 때 2, 3% 내에서 끊고 나온다. 뭐 그 정도 수준. 그런 상태에서 승률이 만약에 뭐 60, 70%만 돼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스캘퍼들 같은 경우는 1% 이내의 어떤 수익, 보통 1% 이내의 수익도 그러고 손절은 0.4, 0.33, 그러니까 수수료선에서 끊고 나오는 매매죠. 그럼 사무 매매할 때마다 뭐 다무 몇십이라도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끊고 나오고 그걸 누적시켜 갖고 뭐 10만 원을 10번 누적시키면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욕할 건 절대 못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많이 하는 어떤 외환 딜러들 있죠. 외환 딜러들 같은 경우도 걔들은 수천억을 베팅해서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먹고 나오고 그런 매매를 해요. 그런 매매가 하루에 뭐 수십 번씩 사이다 보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월로 누적하면은 더 수억이 되는 거고 연으로 누적하면 수십억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래요. 외환을 뭐 오래 보유한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괜찮은 업체들 그 뭐야 그 환차손 때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해지 걸었다가 태산 LCD 이런 종목들 다 뭐야 다 망했지 않습니까? 어떤 해지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위안이 1200원이라면 그러니까 위에 상승 1300원 하락 뭐 1000원 이렇게 해지를 걸고 이 밴드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수익이 나고 이 밴드를 벗어나 버리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져 버리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해지가 위안 해지 자체가 그런 그렇게 길게 갖고 왔을 때는 이런 어떤 이런 무한대의 손실이라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어떤 손익 구조에 노출이 되는데 짧게 가져갈 때는 일단 짧게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죠.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미국 장을 매매할 수도 있고 중국, 뭐 대만, 유럽 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형 인간만 좋은 게 아니고 요즘은 밤새도록 일하고 그냥 아침에 잤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유럽장 매매하고 또 유럽장 끝날 때쯤 되면 미국장 시작하면 미국장 매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까지 매매하고 또 자고 하고 그 중국이나 뭐 대만 있는 데는 시간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한두 시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별 시간적인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빠지는 거지. 루보 이야기가 다 빠졌죠. 지금 루보 하여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루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작전을 알기 위해서는 제이유 주수라고 제이 제이유의 제이유 약자가 주수도 단군 이래 뭐 대한민국 최대의 폰지 사기 2조 정도 이야기하죠. 2조 정도 해먹고 12년형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12년 받았고 지금 학교에 가 계시는 주수도라고 있어요. 학교에 가 계시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사기를 쳐가지고 일가 친척들한테 쳤더라고요. 매덕 대단하죠. 뭐 학교에 있으면서 사기로 들어가서 학교에 있으면서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게 상대방이 사기꾼인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당하는 사람들 또 대단하고 친 사람도 대단하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2조를 해먹었습니다. 주수도가 2조를 해먹었는데 2조를 해먹었으면 이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피해자들이 이 작전을 했어요. 그 피해자들이 주동적으로 이 작전을 한 게 아니고 그 작전 세력들이 이 주소 이 피해자들을 그 꼬드긴 거죠.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꼬드긴 거고 좋게 이야기하면은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난 거, 제휴에서 손실난 거를 주가 조작으로 만회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 작전이에요.
얘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 조정 기간이 2006년 10월 23일부터 2007년 4월 16일, 저 고점이 4월 16일일 겁니다. 4월 16일까지, 그러니까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10월 달부터니까 6개월 정도, 이렇게 6개월 정도의 주가를 저렇게 1100원부터 5만 1400원까지 올렸거든요. 1100원부터 5만 1400원까지. 그래갖고 공식적인 어떤 결과는 45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했는 돈이 450억 정도가 되고, 그것도 이렇게 검찰에서 주말이었거든요. 이때가 이 고점이 주말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주말에 발표를 해요. 루보 작전 세력 개입해갖고 뭐 주도자 체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막 하지만 급락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 고점에서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평가 수익이 1000억 정도 됐대요. 만약에 이걸 무사히 1000억을 이익 실현을 했다면은 피해자들이 엄청났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차트를 잘 봐둬야 돼요. 이 차트 모양. 이 일봉인데, 일봉에서도 이런 차트가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분봉에서 이런 차트가 나오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음봉이 거의 없이 양봉만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상승만 있는 거. 갭 하락을 하든 갭 상승을 하든 거의 양봉만 나오는 거죠. 한 번씩, 그러니까 캔들상에 급락은 나와요. 급락은 나오는데 종가 무렵에 반드시 되돌려 놓는 어떤 그런 흐름들. 거래량은 얘가 그 당시에 하루에 4, 50만 주 정도 꾸준하게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발견했을 때가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이 종목을 발견했는데 오재미 작전인 거 알았죠. 무서워서 오재미 못 따졌죠. 한 번도 매매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오재미 작전의 결말은 항상 이런 90도 각도의 급락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일봉상에서도 급락이지만 분봉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요. 장중에 한 24% 정도 올렸다가 거의 보합이나 마이너스 4% 뭐까지 빼버리는데 잠깐 사이에 그냥 빼버려요. 이렇게.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잘 안 보이던데, 하여튼 이런 차트를 잘 외워둬야 돼요. 계속 양봉만 나왔고 급락할 때는 그냥 잔인하게 그냥 호가 무시하고 막 급락하는 케이스.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었는 게, 참 재밌는 게 1100원짜리가 5만 몇천 원까지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만큼 급락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캔들이 하한가에서 거의 상한가 가는 캔들이거든요. 많이 빠졌다 하는 그런 착시 때문에 또 산단 말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만큼 물려갖고 이래 갖고, 이 종목은 결국은 성과학하는 종목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뭐 사우디 쪽에 뭐 아랍에미리트든가 그쪽에 어떤 왕자가 투자를 한다, 100억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 막 나오더니 주가도 급등하고 막 하더니 결국은 상폐돼 갖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이런 종목 한번 걸리면은 100번 잘하다가도 단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가 갈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영화 작전에서 얼굴 잠깐 보여줬던 이 아저씨 핫다 전문가. 아마 영화를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저씨가 나타나서 한가를 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때 작전이 그 검찰한테 걸린 상태고, 검찰이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 어디서 금감원에서 이걸 관찰하기 시작한 게 아마 이 어디라고 작업 비슷한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검찰을 고발을 하겠죠. 어느 순간에 검찰 조사를 더 할 거고, 그러면서 한 놈을 체포를 하면서 주말에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좌 동결을 시켜버려요. 계좌 동결을 시켜버리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나타날 시간도 없어요. 얘가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잠깐 반등이 나왔는 거, 많이 빠졌다는 그 자체가 후재니까. 이 회사가 근데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였느냐 그런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팍스넷에 올라온 어떤 루보 회사 사진이거든요. 루보 코리아 하면서 대전에 어디 있던 그런 회사인데, 회사 좀 누가 봐도 이거 흐름하죠. 또 이걸 좀 치아도 흐름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흐름한 회사고,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5천억씩 이렇게 나갈 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고 마당, 그냥 아까 건물 반대편에 있는 식당 건물, 뭐 기계실 해갖고 작업장, 정말 이거는 화장실 같은 그런 시골의 화장실 또는 흙간 이런 분위기, 또는 창고 같은 그런 분위기 나죠. 이런 회사의 어떤 시가총액이 5천억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저런 종목에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1,100원에 많이 잡아갖고 뭐 5만에 팔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하늘이 도운 그런 케이스겠죠.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운인 거예요. 그런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루버 같은 경우 작전 실패했는 게 어떤 내부자의 배신 뭐 그런 게 아니고, 여 같은 경우는 동원된 어떤 사람이라든지 계좌가 굉장히 아까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좌가 모두 724개의 계좌가 동원됐고 시세 조정 횟수만 8,400회가 된다 그랬는데, 그 제2회원 한 3,000명한테서 1,600억을 투자받았대요. 그러니까 얘 작전 자금 자체가 1,600억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몇백억 정도 되는 회사를 1,600억 갖고 들이댔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루보를 인수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던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인수 이야기까지는 막 나왔고, 그런 호재를 퍼뜨려갖고 팔려고 막 그랬겠죠. 하여튼 제휴와 관계 있다는 거. 주수도. 조이팔이라고 아시죠? 얼마 전에 영화, 이병헌 나오는 영화 그 제목이 뭐였더라? 마스터인가? 사기쳐서 중국 갔어 그냥, 하여튼 뭐 그런 거. 조이팔을 모티브로 했는 영화. 조이팔도 그 정도 해먹는 걸로 기억을 나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죠. 그냥 뭐 일단 관심 바뀌고. 음,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빠졌죠. 하여튼 공부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나 그래요. 보통 뭐 종목만 대충 그냥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뭐 그런 종목 추천 해달라. 뭐 일단 그런 식인데 그게 참 애매하죠. 그래갖고 손실이 종목 추천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좋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좋은데, 손실이 나면은 어디서 원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종목을 추천해 줘갖고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정도 넘을 수 있는 정도. 손실이 나면 그냥 서로 욕하겠죠. 뭐 끝으로 욕할 수 있겠고, 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욕할 수 있겠고. 손실이 나면 잃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해줘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목 추천을 해달라라고 이야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종목 추천 방송을 하면은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 지금 오늘 날짜가 언제 며칠이죠? 2월 11일 월요일이고,
다음 주가 중요한 일정이 넥슨 예비 입찰이 있네요. 넥슨 예비 입찰이 21일 날 있고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예비 입찰이 있고, 아직 카카오가 누구하고 손잡았는지 아직 안 나왔고, 삼성전자도 저번에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고, 카카오도 일단 뭐 관심 있다 그랬고, 걔들이 아직 누구하고 손잡았는지에 대한 뉴스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절대로 독고다이로 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야, 넷마블 같은 경우는 중국 텐센트하고 손을 잡았습니까? 손을 잡았고,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그런 뉴스가 아직 나올 게 있고, 또 그러고 그 일정이 가까워지면은 뭐 나간다 안 나간다 해갖고 굉장히 말이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니면 또 그래, 일본에 누구야, 제일 교포, 일본에, 아, 5학년 넘어가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게, 넥슨디티에 가서 뉴스를 잠깐 보면, 이거 오늘 뉴스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토종 사모펀드로 자산 운용 규모가 2021년 기준 8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MBK 파트너스가, 여러분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 아십니까? 구별할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의외로 그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모펀드는 그냥 어떤 실현 노출 없이 그냥 사적으로 그냥 모집해 있는 어떤 펀드죠. 공모는 공적으로 공고를 한 다음에 뭐 미래 밀레니엄 무슨 펀드 김현주 1호 2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개 모집을 하는 어떤 펀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모펀드는 자산가들 기준으로 해갖고 뭐 10억 이상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받는 어떤 그런 펀드를 보통 말합니다.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에 제한이 거의 없고, 또 그러고 투자했는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 사모가 굉장히 유리하죠. 어떤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누군지 그걸 지금, 하여튼 이따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따 치고 걔하고 손을 잡을지, 걔를 김정주가 한번 만났다고 이렇게 나와서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뭐 회장님 뭐 인사할 의향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예비 입찰에 참여하는 척 바람이나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예비 입찰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 김영규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어떤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식이 좀 나왔던데,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돈을 갖고 사회 산업을 하든 뭐 사회 환원을 하든 간에 높게 파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높게 팔기 위해서는 일단 경쟁률을 좀 높이는 게 아무래도 입찰 가격을 좀 올리는 그 될 수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도 가급적이면 재용아 학교 안 가게 해줄 테니까 일단 하면서 좀 넣어다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일단 이번 주말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넥슨 GT라든지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잘 봐야 됩니다. 언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애들 간다고 넷마블이 그때 따라가진 않겠죠. 넷마블이 가면은 YG 게임즈도 당연히 갈 거고, YG 게임이 간다고 넷마블이 갈 리는 없고, 또 삼성전자하고 카카오가 많이 붙는다 그러면 카카오가 가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투자 전략으로 그냥 머릿속에 넣을 만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또 전에 사람들 만났을 때, 만약 이건희가 갑자기 죽는다 이랬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느냐, 뭘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럴 때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어떤 경영 승계를 위해서 뭐꼭 필요한 어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화를 시켜놔야 돼요. 군대를 갔다 와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반복을 해야죠, 그죠? 계속 반복,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시켜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헌병 특별경호대, 혹시 헌병 여기 출신도 있을 수 있는데 남자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저는 554기고 특경대 13기 11기였던가 헷갈리는데 13기 싶은데 13기입니다. 혹시 동기분들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고, 경대인데 뭐 무슨 진압훈련, 그러니까 뭐 2층에 뭐 누가 인질극을 한다, 그 진압훈련을 하면은 위에서 뛰내리는, 창문 뚫고 뛰내리는 팀이 있고 문 따고 들어가는 팀이 있고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반복해갖고 어떤 범인과 인질의 어떤 상황을 어떤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다 뭐 사격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뭐 재판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몸이 익도록.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렇거든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넥슨 GT가 갑자기 막 슈팅이 나온다, 그럼 넥게임즈를 본능적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꼭 100%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뭐 유시민 관련주가 YBM넷이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상한가를 아까 제가 그 성창오토텍 그 매매를 할 때 상한가를 가는데 왜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만한 것도, 이건 그런 거는 보통 네이버 게시판, 금융 게시판에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람들 그 부추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종목 매매하는 사람들, 종목 해당 종목의 전문가는 그 종목을 가장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보고 일봉 차트 보고 뭐 일봉 차트 보고 분봉 차트 보고 대충 뭐 재무제표 한번 쓱 보고, 그냥 아니면 그래온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고, 아니면 기관 외국인들 뭐 이런 데로 오다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좀 외국인들 좀 들어왔구나 뭐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걸 오래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은 다른 이유를 또 찾을 수 있겠죠. 얘는 그냥 최대 주주 민선식 YBM 사장이 유시민 씨하고 똑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라고 나오네요. 동기인지 동문인지 확실히 나와 있는데, 동창하고 동문은 다른 말인 거 알죠? 구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분 넘어갔고 이제 그만 방송하겠습니다. 항상 방송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열심히 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열심히 따라온다든지 배운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실 힘이 나는 경우인데, 길 가는 사람한테, 목도 안 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건 고문이겠죠. 제가 지금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강제로 물 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30분 금방 가네요. 30분. 자,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